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말투는 인간관계를 바꾸고 관계는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최고가 되어 인생을 단숨에 바꾸는 대화의 기술을 담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성격이 아니라 말투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말투 때문에 말투 덕분에. 2. 사람의 마음과 인생의 기회를 사로잡는 대화법을 알려주는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 3. 품격 있는 명품 대화법을 소개하고 있는 1급 대화. 4. 밝고 맑은 말 한마디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기품 있게 말버릇 바꾸기. 5. 격려의 말투, 겸손한 말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6. 인생도 수입도 극적으로 바뀌는 마법의 말하기 습관을 알려주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 이 6권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투 때문에 말투 덕분에라는 책입니다. 이오타 다스나리 지음, 백운수공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투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투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투 덕분에 인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투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투 덕분에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투 때문에 힘든 인생이 말투 덕분에 행복해질 수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총 44편의 사례와 함께 그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어서 공감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는 서로의 성격이나 연령, 성별, 처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 사이는 말투 하나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유형인데요. 주변에 늘 사람이 많고요. 언제나 즐거워 보이고 너그럽습니다.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어 보이고요. 또 힘든 일에 처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한편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고요. 예민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미간에 주름이 있습니다. 또 업무 지시를 해도 부하 직원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이 두 유형은 과연 무엇이 다른 걸까요? 열쇠는 바로 말투에 있습니다. 겉모습과 사회적 지위가 똑같아도 말투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불쾌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호감형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 없으셨나요? 야, 그거 뭐뭐잖아. 넌 그것도 모르냐? 하고요. 자신은 친구들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농담을 한 것인데요. 듣는 사람은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고 참던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넌 왜 말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기분 나빠 하고 화를 냅니다. 다른 친구들 역시 공감하는 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조금씩 거리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평상시 자신이 쓰던 말투를 곰곰이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령 아내 때문에 오늘도 지각이군, 부하 직원 때문에 시간을 다 뺏겨서 일을 못했네 등과 같은 말입니다. 일상에서도 부정적인 말들을 습관적으로 내뱉는데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이 입 밖으로 나갈 리가 만무합니다.
말투 교정을 인생의 중요한 과제라고 느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말투를 바꿔보며 자체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인간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주변으로부터 호감형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으며 대화에 더욱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 저자의 사례입니다. 또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힘들어. 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근데 원래 다 그런 거야. 나도 말이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푸념을 늘어놓거나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을 얻어 조금이라도 마음을 추스르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마음과는 달리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말이 바로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마음 고생을 하는 사람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어렵사리 입 밖에 꺼냈는데 일이란 게 다 그런 거야 라거나 애 키우는 사람은 다 그렇지 뭐 그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해 등과 같은 말로 쉽게 정리해버리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꺼낸 고민은 안중에도 없이 나도 예전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라도 하면요. 상대방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아, 괜히 얘기했어 라고 회의감마저 느낍니다. 그럴 때는요,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얼마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제멋대로 단정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절에서 외동으로 자란 애들은 안 돼. 늘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저 사람은 B형이라서 너무 즉흥적이야. 잘생겼으니까 한때 좀 놀았겠지. 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외모나 속성만으로 타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단정하는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단정은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두루뭉술하게 회피하면 무책임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물으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또 이야기가 개인적인 주제로 흐르면 슬쩍 말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 말투는요, 호감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적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호감을 얻습니다. 물론 자기 이야기를 그칠 줄 모르거나 또 신세를 한탄하는 척하면서 넌지시 자랑을 늘어놓으면 비호감이 됩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서로의 생활이나 고민, 감정 등과 같은 사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좋아하는 일이나 최근에 있던 에피소드처럼 가벼운 주제만 공유해도 상대와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늘 바빠 보이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 요즘 잠도 못 잘 정도로 바빠. 진짜 피곤해 죽겠어. 아, 너무 바빠 죽겠어. 이번 주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모임에 나가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늘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 챙겨야 할 약속도 많아서 연락을 할 때마다 바쁘다, 힘들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늘 바쁜 사람으로 보이면요. 상대는 바쁜데 괜히 불러내서 방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앞서서 만나자고 말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사람을 배려하다 보면요. 모임에 부르는 빈도도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로 바빠서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면요. 늘 이렇게 바쁜 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그날은 뭐뭐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힘들어요. 다음 주라면 딱 좋은데 라고요. 약속을 늘리고 싶다면 한가함과 더불어 호기심을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같이 모이면 좋겠다. 재미있겠다. 언제든 갈게 라고 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단지 뭐뭐 하는 척 연기만 해도 의외로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캐릭터를 잘 연기하면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만약 개선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상대를 무작정 피하거나 내치기 전에 좋은 척 연기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하더라도 나 역시 똑같이 받아치지 말고 쿨한 캐릭터, 착한 역할을 연기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외의 반응에 상대는 놀라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불편했던 관계가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 대화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소소한 팁이 있습니다. 빈말이어도 좋으니까요.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즐거워한다는 점을 상대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액션입니다. 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웃을 때는요. 크고 즐겁게 웃는 것입니다. 사람은 웃는 사람을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는데요. 또 눈을 마주치며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장차오 지음, 하은지 옮김, 미디어 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하기가 달라지면 관계도 인생도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호감을 사는 것인데요. 호감을 줄 수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서로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상대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처나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요. 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끌리는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책은 능동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사소한 습관 38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끌리는 말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배려인데요. 나는 정말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닌데 말재주가 없어서 자꾸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저는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점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저는 성격이 안 좋아요. 일단 화가 나면 험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화가 진정되고 나면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조차 못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먼저 배려한다면 이런 고민을 말끔히 지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위로해 주려면요. 자신감부터 북돋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많은 걸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요. 원인을 캐묻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서 하나하나 캐묻는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연약할 때를 이용해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아픔을 호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비참하다는 식으로 대응해야 상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요. 이는 착각입니다. 가령 이 회사에서 제가 별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했을 때 사실 저도 그래요. 이 회사에서 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른 사람들은 실적도 좋고 모두 뛰어나잖아요. 하는 대답은 나쁜 말투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뛰어난 것 같고 심지어 내 실적만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낸 지금은 괜찮아요. 이 말투는 평범한 말투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니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우리 부서의 다른 팀원들과 저를 비교해 봤더니요. 그들의 업무량이 저희 3배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근무 시간은 누구보다 깁니다. 저는 주말에도 잔업을 하고 심지어 제 돈을 들여가며 외부에서 열리는 여러 업무 관련 특강에도 참석하거든요. 그런데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다간 얼마 못 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말 거예요. 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대답에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금 공부한 것들을 나중에 사용할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끌리는 말투가 됩니다. 이처럼 끌리는 말투의 장점은 상대에게
사실 발 아래에는 늪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일깨워 주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방법을 찾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감을 되찾으면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 쓸모있든 없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설령 그 방법이 소용없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품을 것이며 다른 방법을 찾아 자기의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화나고 우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 마음을 인신공격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집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크게 분노하며 화를 쏟아내 상대를 궁지로 몰아 결국 자신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은 장소나 상황일 때 말하는 능력을 좀 더 훈련해 능숙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째, 가감 없이 사실만을 이야기한다. 둘째, 다른 사람은 평가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한다. 셋째, 도리를 따지지 말고 자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솔직하고 진실하긴 하지만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그 사람들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솔직함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요, 이 덕목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잘 못해서 그래요. 저는 매우 솔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여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다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하기는 모두 자기 위주의 솔직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이 나 혼자만 잘났다는 듯 여과 없이 뱉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때론 솔직함이 불쾌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를 편안하게 하려면 그 사람의 단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내 과오나 단점을 말하는 셀프 디스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해 올 때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높은 자기 몸값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영화 감독인 타셈 싱은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작품을 만들 때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금을 울려서 설득해내고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내 연출 능력과 당신을 대신해 일해줄 시간을 사는 셈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과거 내 인생의 모든 경험까지도 함께 사가는 것이죠. 내가 마셨던 술과 커피, 내가 먹었던 요리와 읽었던 책, 내가 앉았던 의자와 사랑했던 여인들, 내가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과 다녀왔던 여행지까지.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그 순간들을 사서 30초 광고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비싸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고요. 이렇듯 많은 의미가 담긴 표현으로 돈 있으면 같이 일하고 아니면 그만두라는 말을 성공적으로 똑똑하게 전달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대화는요, 상대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감정이 지나치게 격해져서 더는 이성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성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날도 더운데 화내지 말고 물 한 잔 마셔 라고 하면서 대화 전의 준비 작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첫 마디는 너를 이렇게 화나게 한 일이라면 분명 보통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화를 내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정말 소소하고 평범합니다. 미치고 펄쩍 뛰겠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각양각색의 이유가 지나치게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어도 용서 못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99%의 상황은 당사자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화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펜과 종이를 찾아서 네가 말하는 걸 적어야겠어. 진짜 문제가 뭔지 잘 알 수 있게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이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상대가 사건의 진상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가 말을 하면서 잠깐씩 멈추거나 기억을 더듬고 말하면서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1급 대화라는 책입니다. 이서정 지음 마음의 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품이 있는 말이 최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책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줄임으로써 얻는 시너지와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주고 뜨거운 열정을 일으킬 그 한마디 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난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야 합니다. 칭찬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칭찬은 듣는 사람에게도 하는 사람에게도 생활의 플러스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러나 비난은 번개와도 같습니다. 늘 높은 곳을 먼저 때려 큰 피해를 주듯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지독한 흔적을 남기고 맙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혹시 남을 먼저 배려하고 용서할 수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자세도 문제지만요, 비난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에 따라 마음의 상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비난이란 표적을 마칠 때만 상처를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요, 그저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칭찬은요, 힘겨워 쓰러질 때 일으켜줄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이고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희망의 손짓입니다. 더 나아가 삶을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중요한 대화의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은 남이 하고요, 남 말은 내가 합니다. 대화하다 보면요, 항상 좋은 상황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지독한 방해꾼들을 만나서 시간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시샘 어린 발언이나 조롱, 비난, 인신공격을 받으면 몹시 난감해집니다. 그와 같은 시련을 견뎌내자니 속에서 울컥 치미는 화를 참을 수 없고 또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니 그 파국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었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당사자는 이런 상대방의 감춰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내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거나 또 듣고 싶지 않은 내용만 골라서 말합니다. 상대방이 시작한 타인의 험담에는요, 빨리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서 화근을 없애야 합니다. 남을 험담한다는 건 내가 곧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득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지금 당장 어떤 설득의 효과를 기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지금 당장 무엇인가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요, 지나치게 성급한 생각입니다. 설득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한다. 상대가 이미 자신을 호감 있는 태도로 평가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미소는 천천히 상대를 공략하는 설득의 열쇠입니다. 3.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평소에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설득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꼭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때도 기어코 그 말을 함으로써 돌이키지 못할 지경까지 다다릅니다. 한순간만 3초만 참으면 될 순간에도요, 기어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모든 화근을 뒤집어 쓰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말을 가려내어 골랐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울하고 상심에 젖은 사람을 만나면요, 왠지 함께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반대로 즐겁고 유쾌한 사람을 만나면요, 저절로 흥겨워지고 함께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티브는요, 긍정의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익, 즐거움, 쾌락, 여유 같은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데요, 결코 손해, 경멸, 고통, 소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황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말이나 행동은요, 마음이 그 원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의 기본 자세를 견지하는 것, 긍정적인 자세, 여유로운 미소, 따뜻한 배려가 우리의 이미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말로도 인격이 드러나는데요. 상대의 이야기가 틀리거나 그가 말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알더라도 상대가 말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인내 또한 전략이며 지혜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인격이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데요. 반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뿐 아니라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시시때때로 유행하는 말을 쫓아 흉내내는 사람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더없이 경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요, 그 상황을 리드하고 싶다면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도 행동이고 행동도 말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하는 대로 됩니다. 가령 죽겠다, 안 된다, 어렵다, 기분이 나쁘다 라고 말하면 정말로 우리의 뇌신경은 이를 받아들여서 안 되게, 어렵게, 기분이 나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신난다, 고맙다, 할 수 있다, 기쁘다 라고 말하면요, 우리의 뇌신경은 우리가 신나고 고맙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요. 이렇게 외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해치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요. 그 순간 그 일은 절벽처럼 거대하게 자신의 눈앞으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말의 주술적인 힘은요, 바로 자기 암시에서 나오는 법인데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다 보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마련입니다. 긍정적 확신에 찬 말로 자기에게 암시를 넣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확신에 차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일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바로 주술적인 말의 힘을 빌려 나는 된다, 해낼 수 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가능을 향해 바로 달려갑니다. 주술적인 말의 힘을 빌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심정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웃어주고 또 때로는 함께 고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듣기를 잘한다는 것은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비록 말을 더듬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줄 알고 말하는 동안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화려한 말재주를 가진 웅변가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높은데요. 남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보인다면요, 상대방으로부터 신뢰감을 얻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듣는 사람은요, 듣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학생들이 성적이 다른 것은요, 머리가 뛰어나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라 경청의 집중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나 생각을 알면요, 이해력과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듣기는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얻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래도 나 하나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나로서는 이런 말을 즐겨 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데 뭐, 나 하나쯤이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런 말을 즐겨 씁니다.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요, 가장 조용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건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건 의견이 서로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화를 내거나 귀찮아서 짜증을 부리는 말투는 삼가야 합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경청하는 자세에 딴청을 못 부릴 것이고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를 인정하며 수긍하는 태도로 대화하면요. 어떤 무리한 변수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기품 있게 말버릇 바꾸기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시게타지움, 강성우 공김, 경성라인에서 나온 책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밝은 말투로 말하는 사람인데요. 밝은 말투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밝고 맑은 말 한마디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책은 단숨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품 있는 말버릇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라는 내용보다 어떤 말투를 쓰는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요, 밝은 말투로 이야기하면 그렇군 하고 납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투가 어두우면 정말 그런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투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서 그런데요. 말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말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은 밝은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말투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투가 어둡지는 않은지, 투덜거리는 말투는 아닌지, 또 혼자 중얼거리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낯가림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낯을 가리는 편인데요. 낯가림을 극복하면 친근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좋은 점에 주목하면요, 대화는 즐거워지는데요. 저 사람의 이런 점이 싫다가 아니라 이런 점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싫다라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친근감이 생깁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험담이나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대방의 과거의 부끄러운 실패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일들을 거론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평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마디를 말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의식하지도 않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성격이 쾌활한 사람도 가시 있는 말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요, 주의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좀 거친 말을 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회식 등 분위기가 고조된 자리에서는 실언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자신의 말이 타인의 마음을 상처받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그대로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와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 말이 교만한 마음을 없애주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요, 고맙습니다, 덕분에라는 마음을 전달하려면 좋은 일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모두의 덕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덕분으로라는 말은 사람들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상대방도 그 마음을 더 잘 알아주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또 기쁜지, 인간은 상황에 따라 감정이 말투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로봇처럼 감정을 전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말투로 말한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몸이 건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적당히 표현하는 상태라면 상관이 없지만요.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라면 곤란합니다. 말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말투에 희노애락을 섞는 것은 좋지만 자기 조절에 실패한 감정 표현은 금물입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여 있기 때문이며 그 스트레스는 말투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원래 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말을 잘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렵게 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고 알기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상대가 친근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게 하는 방법인데요. 나는 잘났다가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라는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르쳐 준다라는 말투보다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말투여야 합니다. 나약한 성격은요, 말투를 바꾸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긴장 때문인지, 저는 그러니까 라며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말투는 듣고 있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때에는 큰 목소리, 분명한 말투, 정면을 보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한다 라는 세 가지를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말투와 태도는 개선되고 적극적이고 밝은 사람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성격적인 결점도 말투를 바꿈으로써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긴장해서 우물쭈물하지 않게 되고 당당한 태도가 몸에 배게 됩니다. 밝은 목소리로 쾌활하게 안녕, 좋은 아침이라고 말을 걸어야 상대도 웃는 얼굴로 들어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그런 일도 다 있네. 라고 즐거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밝게 인사를 하면 반드시 상대도 밝게 인사를 건넬 것이고 나중에 밝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어두운 인사는 인간관계의 벽인데요. 말투가 밝은 사람에게는 허물없는 친구가 많고 인맥도 넓으며 인기가 있습니다. 밝은 말투는 밝은 인사부터입니다. 상대에 따라 말이 바뀌는 사람도 있는데요. 강한 상대에게는 영합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허세를 부리고 젊은 여성에게는 지나치게 부드럽게 대하고 나이가 든 여성에게는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나 또 남자 앞에서는 귀엽게 내숭을 떨지만
같은 이성끼리 있을 때에는 퉁명스럽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에 따라 말투나 행동이 바뀌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책은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라는 책입니다. 김범준 지음, 유형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나 받게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좀 더 나은 자신이 되길 원한다면 어렵더라도 변화하는 게 맞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바꾸는 게 진정한 변화를 꿈꾸는 50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는데요. 그 첫 시작을 말투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내용만큼 형식이 중요한데요. 모든 문제는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이나 쌓아온 공든탑이 말투 하나로 우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기에 말 한 번 잘못하면 한 번에 훅 간다니까 라면서 조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인데요. 말투는 본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에 여차하는 순간 입 한 번 잘못 놀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실 말투는요, 따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대화가 안 되는 아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 라고 할 줄 알아야 하고요. 방문을 걸어 잠근 딸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50은 결국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는 순간 50의 삶은 더없이 팍팍해질 것입니다. 말투는 인간관계 개선의 핵심인데요. 말투를 바꾸고 싶다면 우선 50 이전에 우리를 옥죄었던 명함에 새겨진 사회적 체면과 이별해야 합니다. 사회적 가면을 썼던 내가 아닌 나로부터 탈출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면서 말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산책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좋지만요. 무엇보다 말투의 변화로 50의 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말은 곧 나다라는 말처럼 나를 드러내는 건 말 한마디, 말투 하나입니다. 말투는 영혼의 숨결이며 말은 행동의 그림자입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는 말처럼 좋은 말투를 찾아서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괜찮은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질문하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게 다한 거야? 나 자신은 최선을 다할 줄 모르면서 상대방을 향해 함부로 최선을 운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은 괜찮은 대화의 기법인데요. 하지만 질문의 내용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질문의 방식이 잘못되면 질문은 더 이상 소통의 도구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관계 악화의 주범으로서의 헛된 말이 됩니다. 세상을 향한 거친 질문은 자기 자신을 고립과 고독의 영역으로 몰아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크게 의식하지 않고 말해왔던 50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방법을 체크해보고 이왕이면 누군가를 알아주고 지지하며 자신의 좋은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할 줄 안다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가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카페를 하겠다는 거니?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둔 거니? 왜 결혼했는데 아기를 갖지 않는 거니? 특히 젊은 세대를 향한 50의 이런 말들은 최악입니다. 기분 좋은 사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말투입니다. 왜? 라고 묻기 전에 그래?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을 꼭 한마디 해야겠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를 차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넌 정말 사장님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네가 직장을 그만둔 걸 보니 정말 그 회사가 X 같았던 게 틀림없어. 너희 둘만의 생활에 충실할 줄 아는 모습이 당당하고 멋져. 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색깔은 달라집니다. 늘 그렇고 그런 사람들, 늘 만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는 지식과 경험과 도전의 범위 역시 늘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쓸데있는 소리도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하물며 쓸데없는 소리는 그 한 번조차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요 귀찮음입니다. 특히 왜라는 말이 그런데요. 누군가를 이른바 취조하듯이 몰아붙이는 왜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말투라는 망치로 누군가를 함부로 치려는 시도부터 자제해야 하는데요. 그건 우리의 말 속에서 섣부른 왜를 과감하게 뺄 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50이라면 왜를 반복하며 상대방의 걱정을 부추길 게 아니라 그래를 말하면서 걱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요. 누군가의 모습을 함부로 탓하는 말투가 아니고 또 누군가의 모습에 왜를 퍼붓는 말투가 아니라 지혜를 차분하게 나눠주려는 말투가 우선입니다. 50의 인간관계에서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가득 찬 항아리가 아니라 그 안의 여백에 있습니다. 무모한 목표를 잡고 성과에 집착하다가는 더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여유, 실행, 행복 같은 키워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실수만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수를 저질러 파편을 맞았더라도 그 파편에 맞아 괴로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에는 엄격하되 타인의 실수에는 관대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50의 말은 오직 금과 같아야 합니다. 말에는 값이 있는데요. 말을 주고받을 때는 금화와 은화만 사용하시오라는 프랑스 속담도 있습니다. 말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상처만 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고 남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말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50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노인, 아이, 여성, 남성 등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모두를 배려하는 말투, 지금이라도 새로 배워야 합니다. 흰머리는 지혜가 아닌 나이를 나타낼 뿐인데요. 지혜는 성숙한 말투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핀잔이 아닌 믿음을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50은 믿음을 얻는 나이가 아니라요. 믿음을 주는 나이입니다. 믿음을 주는데 익숙해지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커리어의 부스터가 되도록 자가 발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50이 되어서도 자신의 말투 속에 믿음을 넣어 말할 만한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이제 이겨낼 때가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낌없는 믿음을 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로 상처 주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하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입담보다는 말투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선택 권한이 있을 때 내 선택을 실행할 사람이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비결은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입니다. 미야모토 마요미 지음, 황미수 공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무심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들이 문득문득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 말버릇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말버릇이란 그 사람이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책은 인생도 수입도 극적으로 바뀌는 마법의 말하기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뭘 해도 안 풀린다면 지금 당장 말버릇부터 바꾸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일 좀 없나를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로 바꿔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뇌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 하고 하루를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동료가 커피를 사줘서 기분이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멋진 원피스를 싸게 샀어 하고 계속 좋은 일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일어났던 감사한 일을 잔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하고 싶어지는 행운의 연쇄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가끔 왠지 기분이 가라앉는다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는 에너지가 한없이 바닥에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입에서도 나 같은 게 어떻게, 나는 어차피 뭐뭐니까 하고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기운 없는 말만 나오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채우고 아우라를 묵직하게 풍길 수 있을까요? 바닥난 에너지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마음의 밥은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 에너지를 불어넣는 힘이 상당합니다. 자존감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라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에게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을 채우기가 힘이 듭니다. 언제든 자신을 칭찬하는 말버릇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아우라를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합니다. 불행을 끊어내고 기회를 끌어당기는 마법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걸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 말을 하면 안 좋게 생각되던 일을 끊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정말 그 일이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걸로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을 알아차린 덕분에 그래서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입버릇처럼 되뇌면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침착해지고 냉정함을 되찾게 됩니다.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행운의 말버릇도 있는데요.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분 상태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하위에 속하는 건 항상 기분이 안 좋은 사람으로 당연히 기분 좋지 않은 일만 생깁니다. 중에 속하는 건 보통 사람인데요. 그때그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서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보통의 일만 일어납니다. 어째서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라고 말하곤 합니다. 당연히 보통 사람이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에 속하는 사람은 늘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계속 멋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분 상태가 언제나 상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만 하늘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반짝거립니다. 아주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행운과 행복을 전달하기도 쉽습니다.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말버릇이 있습니다. 돈을 잘 끌어모으는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과 비슷합니다. 돈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은 돈을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쓸 때도 잘 가, 또 나한테 돌아오렴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돈에게 강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수입의 10%를 저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돈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돈은 필요 없어,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며
소홀한 태도를 보이거나 돈을 나쁘게 이야기하며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돈에 대해서 상냥하면서도 솔직하게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정말 좋아, 사람이 정말 좋아, 돈이 정말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실천해 보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도 돈에게도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과 돈의 호감을 사는 것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돈이 없어 라는 말은 절대 금기어입니다. 돈이 없다며 지금의 신세를 한탄해봐야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 라는 말을 달고 살면 불쌍한 사람이네, 가까이 하기는 힘들겠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줍니다.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 라는 말은 의욕이 없음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또한 돈이 없어 라는 말은 나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매우 즐겁습니다. 돈이 없어 라는 나쁜 말버릇 때문에 정말로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라는 말버릇은 절대 나오지 않게 봉인해 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주문의 말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우주에 보내는 주문인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듯이 안 좋은 일도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보내는 주문은 너무도 직접적이기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걸 원한다고 받아들여져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즐거워라는 말버릇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즐거운 일이 생기고 재미없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재미없는 일만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말에는 행복 언어와 불행 언어가 있는데요. 행복 언어가 말버릇이 되면 행복을 끌어당겨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불행 언어가 말버릇인 사람은 불행을 끌어당겨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 언어와 불행 언어를 화장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 바라보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해, 사랑해 라고 말할 때마다 향기가 풍기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자신의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 언어를 말하면 지독한 냄새가 퍼지면서 주위 사람들이 옆으로 오지 않을 테고 스스로도 견디기 힘든 냄새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는 원인은 대개가 말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요. 늘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음덕 포인트를 쌓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남들 모르게 덕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 힘든 문제가 있거나 매우 나쁘거나 싫은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있었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일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음덕인데요. 음덕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포인트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힘든 문제마저도 더 좋은 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좋은 말버릇도 음덕의 하나로 누가 듣고 있든 또 듣고 있지 않든 우주가 내 편에 설 만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행복과 돈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 말버릇이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